자녀를 데리고 탈북가 전화했어요. 북한이 이제 사전에 알아챘는지 딸이 나가는 순간에 딸은 못 나오게. 조성길 부부가 지금 소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혈육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언론에 공개가 되면 딸의 안위에 당장 급박한 위험이 닥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어머니가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년 전 잠적했었던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지난 여름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예, 저희 뉴스탑10도 이 보도를 전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미 망명과 관련해서는 큰 뼈대가 알려졌기 때문에요. 그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이 소식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n Italian mystery with international implications. A top diplomat for North Korea vanishes from the streets of Rome. 북한 외교관들 중에서도 매우 찾아보기 힘든 높은 업무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고 북한 외무성 내에서도 비이탈리아, 프랑스, 일부 통으로 인정받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평양외고대학원 북한의 일반 집 자녀들이 갈 수 없는 특별한 엘리트 코스를 받았고. 예, 망명 과정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박사님. 원래 지금 태호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프랑스 통이기 때문에 프랑스로 가려 했다, 애초에는. 그런데 유럽에서 갈 수 있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갔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망명지 선택이 어려웠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유럽은 차로 이동이 다 가능하잖아요. 저 북부에 있는 스웨덴까지도 차로 가능한데. 예. 그렇지만 그곳을 다 간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프랑스까지, 이탈리아, 스위스를 거쳐서 프랑스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미국 망명에 프랑스에 있다가 미국 망명, 후순위의 미국 망명도 좀 어려웠던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CIA가 접촉을 해도 특정 기간 동안 협조 관계가 있어야지 미국 망명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예. 사실 다른 정보도 있거든요. 정보 가치가 정말 높다면은 그 기간이 짧더라도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조성길 대사대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을 고려할 때 미국 측에서 미국으로까지 이렇게 망명을 허용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타진을 해봤지만 예. 우리 정부 당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개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큰 가닥은 잡히는군요. 그런데 고영한 부원장님, 사실 제가 오늘 조성길 전 대사대리 관련 보도 접하고 가장 눈에 띄었던, 좀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중간에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압박했다. 그 이유인즉슨 조성길 전 대사의 부인이 북한 쪽에 좀 위치가 노출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에서 다 용서한다, 당의 배려로 다 용서하고 당신 딸은 잘 치료를 받고 있으니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탈북을 할 때, 특히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못 데리고 올 때 그 부모들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엄마 쪽에서는 아침 기분이 다르고 저녁 기분이 다르고 와서도 한 몇 년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언론이 가서 진짜 북한에 가고 싶습니까? 이럴 때
난 진짜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 북한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북한에 가고 싶은 거로 되는 건데 또 다른 언론이 가서 그러면 나 거기 가면 죽겠는데 왜 가겠습니까? 이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하고 생이별을 했는데 어느 부모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고 막 그러니 뭐 대리대사나 그 부인이 받을 충격 같은 것도 이게 점점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성길 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며칠 있어서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아직 재판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개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내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이제 탈북자분들. 근데 자기는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름이 신문에 나오면 그분은 부모들이 몽땅 걸려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주의스러운 게 그 그렇죠. 사람들이 가족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신변 우려가 정말 제일 걱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고현 박사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조성길 전 대사대리 부인이 어느 제3국에 있었을 때도 이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당의 배려가 있으니 돌아오라. 딸은 치료받고 있다. 이 말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 가고 싶었으면 유럽에 있었을 5달 동안에 갔어야 됩니다. 제3국에 있었을 때. 3국에 있었으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해당 기관에서 본인이 의사로 들어왔다는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느냐, 당신 의도가 맞느냐 몇 번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다 일제 검증 자료, 체증 자료를 한 다음에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하고 어쨌든 유럽에서 있을 때 사실 부인분이 가고 싶었으면 충분히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조성길 대리대사의 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죠. 만약 북한에 갔을 때 너가 정말 평양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본인도 제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기관들이 개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으로서 보면 간첩이죠. 간첩은 처형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예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 외교관을 어떻게든 뭐 한국에 뺏겼든 미국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북한 정보기관이나 북한 정부기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얼려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당의 배려가 있다.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돌아오라. 나는 치료를 잘 받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때 돌아갔어도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권을 신청하면 이 법에 의해서 여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고 싶은 사람은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북한 대사관, 영사관 아무 데나 들어가면 갑니다. 다시 갈 수 그걸 있다. 국가가 여권을 내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심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성길 전 대사대리는 망명 과정에서 이렇게 북한의 압박도 있었고 글쎄요, 부인과의 의견차도 있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조성길 전 대사대리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조성길 씨도 조용히 살아도 그럴 경우에는 북한은 그 딸을 지방으로 추방합니다. 평양보다 이제 살기가 상당히 조건이 연약한 그곳으로 이제 조성길 대사의 부인이 딸의 안위를 걱정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사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위원님. 애초에는 우리나라로 한국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진하던 제3국 망명이 거부됐고 한국행 설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제 전해철 정보위원장에 따르면은 수차례는 한국행을 원했다 나중에는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왜 애초에 우리나라에 오는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일반적으로도 그 북한의 요인이 망명을 하게 되면은 우선 선호한 곳은 유럽이고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본인이나 그 가족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가장 덜하기 때문이고 저에게는 단순히 그 조성길 대사대리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망명을 한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그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그 남북 간의 문제에 끼고 싶지 않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지만 또 김정은이 유학을 한 곳이기 때문에 북한과는 상대적으로 뭐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거절했고 사실 두 번째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IA 요원들이 조성길 대사대리를 만나서 인터뷰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수 없는 그 사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민을 받지 않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망명자도 거의 받지 않는 쪽으로 그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간의 협상이 그 핵 관련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성길 대사대리가 미국으로 가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생활의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그거를 이제 그 군대의 계급으로 맞춰서 하는데 조 대사대리가 받을 수 있는 처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낮고 만약에 그 처우를 받는다면은 사실은 그 처우의 3분의 1 정도를 의료보험으로 나가야 되고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부부 생활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은 한국이 받아들이는 게 어떠느냐 그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굉장히 조금 난색을 표시했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를 검토를 했는데 프랑스는 북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공작을 하기 쉽지 않고 또 제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해하면은 반드시 복수하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난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명을 받아서 거기에 많은 돈과 시간 그다음에 인원을 투자하는 걸 꺼리었기 때문에 그 역시 안 됐고 결국은 마지막 선택으로 한국으로 왔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망명 과정에서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큰 뼈대는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의견과 본인 생각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딸 걱정에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탈북은 했는데 자녀를 데리고 탈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 조성길이가 대사관 나간 다음에 그 자녀를 좀 못 데리고 왔는데 그 자녀를 북한이 즉시 북한으로 부정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먼저 나오고 딸도 뒤에 나올 걸로 이렇게 다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북한이 이제 사전에 알아챈 건지 딸이 나가는 순간에 나는 못 나가요. 제가 알고 있는 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영한 부원장님도 다 여러 가지 정황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셨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 온 사실이 알려지는 걸 싫어했다. 그제 한국행이 알려진 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 두 분이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려 있는데 언론에 공개가 됐어. 그러니까 거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들을 받아요.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래도 조용히 살겠다고 조용히 여기 들어와서 가족들 때문에 있는데 언론에 공개가 되고 본명이 공개가 되면 그 분노라는 거는 아주 내가 오늘 살생 결단을 내버릴 거야. 이런 정도로까지 흥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그런 정도로 됐을 것 같고 사실은 여기 와서 사실 가만히 있기가 또 쉽지도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 경우를 보면 제가 아직도 경찰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북한에서 있다가 유럽 전화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왜 자꾸 나와서 방송이랑 하고 신문에 글이랑 쓰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만 내둘 수가 없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탑10에 나와서 이런 의견 표출하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한테는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도 저거 알려진 다음에도 더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위축이 되고
아마 웬만큼 약이나 이런 것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아주 극도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과 같이 공개적으로 망명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체적으로 이런 외교관의 망명이 알려지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이다. 그렇죠. 들어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녀를 다 데리고 온 사람하고 자녀를 못 데리고 온 사람하고 차이가 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행방불명된 것처럼 잘 숨어 들어왔는데 그것이 갑자기 알려지면 어떤 문제가 또 파생이 되는가 하면 예. 이 사람이 어디에 간다는 것을 임명하고 할 때 사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부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됐다고 알려지는 거하고 한국에 갔다는 거하고 알려지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처벌 수위가 다 달라집니다. 혈육 말고도 혈육 말고도 이 사람의 보증했던 당원을 보증한 사람, 입당을 보증한 사람, 이 사람이 이탈리아 서기관으로 가는 데를 사인한 사람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신중하게 그런 것을 대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으로서 그렇고 북한 내부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이 조성길 전 대사들의 딸과 부인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요. 이 한국행 망명 과정이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최근 여당이 이런저런 대북 악재 때문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런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출입니까? 의도적인 공개입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의도적인 공개가 아니면은 유출인데 유출은 보안 사고입니다. 정부 전체로서 봤을 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정적으로 좀 대답드릴 수 없는 누설을 했다고 한다면 매우 반인권적 처사로서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야당의 주장이에요. 김경진 의원님. 이게 정말 최근에 여러 악재, 북한과의 악재 때문에 약간의 화제 전환을 위해서 이 이슈를 국정원이나 정보당국이 흘렸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어쨌든 남북 관계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방향성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든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어떤 지휘 방침이나 이런 데 근본적으로 지금 반하는 어떤 부분이어서 정부에서 의도를 가지고 유출이나 누설을 했다 그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가 들어온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작년 8월에 정보위에서 이게 아마 이은재 당시 간사 있을 때 그때 정보위에서도 이런 사실 없다라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아예 그냥 거짓말로 지금 국회에다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부인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정부가 아무리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상황이 여당이나 대통령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박사님,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북한의 반응이 이렇다게 없거든요. 이게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망명, 우리나라에 온 사실을 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별 파괴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응이 없는 건지 어떤 겁니까?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고, 다른 각도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자기들이 먼저 제기하기에는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 최상류 계층인 외교관의 탈북이라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예. 또 앞서 고영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북한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악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공개하고 이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성길 대사 대리를 비난하거나 또는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난하거나 그런 카드로 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요. 조성길 전 대사들의 부친이 북한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현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그분의 아버님, 또 그분의 장인 다 북한에서 오랜 베테랑 외교관으로서 다 전직 대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도 대단히 상류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변 우려가 좀 커진 속에서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면 또 이게 조성길 전 대사들에게도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나온 정보니까 정말 누가 아버지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짧게라도 짚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인이 이도섭 전 외교부 의례국장을 하다가 태국 주재 대사로 한 사람이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성길 대리대사의 아버지가 이제 조현준 당 조직지도 제1부부장 전입니다. 그 뭐 장성택을 잡아서 치는데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중앙일간지가 보도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요. 중동 지역에서 대사를 했고 외교부 국장을 했고 외무성 부상까지 한 그런 고위급 집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글쎄,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부인과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좀 의견차가 있었고 망명 과정에서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달랐다는 건 많이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장인인 이도섭 전 대사는 북한에 생존을 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이 부인 쪽과 이 조성길 전 대사 쪽이 망명을 생각하는, 딸을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올 때 제가 몇 번 경우를 봤는데,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 명을 데려오지 못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이제 나는 평양에 가겠다, 이런 경우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도섭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아직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성길 대리대사의 부친은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장인은 지금 생존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외무성 의전국장을 한 사람이라 북한 텔레비전에서 찾아보면 그분 얼굴이 다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것을 앞으로 대남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얼굴을 내와서 딸아 돌아오라, 어머니 당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더 부부 사이를 더 갈라놓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부 사이가 만약 자녀 중 한 명을 못 데려오면 한 10년 동안 충돌하는 가정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사실 거의 옐로우 페이퍼 수준이 돼서 그런 말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심경이 그때 탈출할 때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신변 공개에 다소 꽤나 난감해진 조성길 전 대사 대리 얘기와 일부분 알려진 그 탈북 과정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